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뒷배경이 바뀌었죠. 네. 간단한 신상 발언 좀 하면은 원래 이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좀 급하게 본가로 돌아올 일이 생겨가지고 뒤에 촬영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에 이제 벽이 저희 어머니 취향에 따라가지고 뭐 이상한 꽃무늬 약간 그런 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게 영상으로 찍었더니 너무 올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약간 천을 치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영상 안 밀리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보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신발 장식해 놓는 거. 별로 이렇게 좋은 건 많이 없지만은 뭐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지 시리즈 몇 개 있고 700 이지 스태틱, 그다음에 지브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350 스태틱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호카오네오네 토르 엔가 콜라보 리뷰했었죠. 이거는 보나이트 500 보나이트 있고, 그다음에 요새 잘 신지는 않지만은 제가 여전히 좋아하는 조던 이렇게 장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랑 신발 채널이니까 제 시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소개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에는 이제 박스가 이렇게 막 있는데 보이진 않네요, 영상에서는. 네, 아무튼 오늘은 썸네일대로 편한 신발 고르는 방법, 팁, 그 다음에 잘못 알고 계신 거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영상이 조금 길 수가 있는데 편한 신발 찾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정주행을 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편한 신발을 고르는 방법. 우선은 잘못된 편견, 그다음에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편한 운동화를 골라야지라고 하시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냐면은 보통은 이런 러닝화를 많이 찾으세요. 요거는 나이키 인피니트 런이고, 그다음에 얘는 나이키 에픽리에트 2입니다. 이런 식의 러닝화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러니까 러닝화는 편하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자, 왜냐하면은 이제 러닝화라는 거는 목적이 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상에서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러닝의 기능성에 맞춰져서 대부분 제품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러닝화들은 발등이랑 발볼 압박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러닝할 때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신발을 고르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러닝화인데, 물론 러닝화가 편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대부분 러닝화가 편한데 모든 분들에게 100% 편한 신발은 아니다. 러닝화가 목적에 따라서 나오는 신발이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실 때 우선 러닝화부터 떠올리시는 거는 좀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한 신발을 고를 때 잘못된 편견, 그 두 번째는 바로 니트 재질이에요. 2013년, 1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니커계에는 일대 이 니트 열풍이 붑니다. 울트라부스트를 필두로 해서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각종 이제 스니커 메이커에서 이 니트 재질로 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명품 브랜드들도 이 니트 소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 니트 소재라는 거는 물론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양말 위에다가 트 양말을 하나 더 신는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편한 건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압박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무지해반증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니트 재질이 만사는 아닙니다. 니트가 잘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니트가 늘어나게 되면은 제조사 입장으로서는 신발이 너무 이제 잡아주는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니트 재질 자체가 굉장히 쫀쫀하고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어나지도 않고, 늘어났다 치더라도 빨래를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고를 때 니트 재질을 골라야지라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물렁한 쿠셔닝을 찾는다는 겁니다. 물론 물렁한 쿠셔닝은 특히 이제 족저근막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렁한 쿠셔닝이 장기적으로 무릎 건강에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카더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 논문을 살펴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많은 연구 결과를 보니 이 물렁한 쿠셔닝 같은 경우에는 발이나 요 뒤꿈치 뼈가 잡아야 되는 그 충격을 무릎이 대신 받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장기간 착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발 전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렁한 쿠셔닝이 좋은 착화감을 제공한다. 이것도 살짝 잘못된 편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요약해보면은, 첫 번째, 러닝화는 반드시 편하지 않다. 두 번째, 니트 재질이 반드시 편하진 않다. 세 번째, 물렁한 쿠셔닝이 반드시 편하진 않다.
이렇게 세 개로 일단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편한 신발을 고를 수 있냐? 편한 신발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신발 고르는 첫 번째, 제일 꿀팁은 매장 가서 신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신어보시고 구매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골라야지 편한 신발이 되냐면은 본인한테 딱 신었을 때 쿠셔닝부터 시작해서 착화감, 그 다음에 발등 느낌, 발볼 느낌 이런 게 이거 좀 뭔가 거슬리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매장 가서 신어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거 좀 늘어나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좀 신다 보면 적응되면 편해지겠지? 오케이,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은 그 신발을 신고 편해질 때까지 작살나는 건 누구 발이죠? 여러분 발이에요. 우리 발이에요, 우리 발. 물론 신발을 신다 보면은 적응이 되고 편해져요. 거기 굳은 살이 생기니까 자꾸 아프니까. 근데 그거 누가 신다가 나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 발이잖아요, 내 발. 내 발이 적응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박살나는 내 발은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신으셨을 때 전혀 걸리는 게 없어야지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 신발입니다. 요새 뭐 인터넷 구매를 워낙 많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꼭 매장에 가서 한번 신어보시고 구매를 하신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제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하죠? 보통 그렇죠? 길이로 얘기를 하죠. 근데 길이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볼 크기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신발은 길이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볼이랑 등에 맞추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길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270 정도 신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290을 신을 수 있을까? 말이 돼? 2cm면 대충 눈대중 이 정도잖아요. 근데 같은 종류의 신발을 이제 여러 개 사보실 기회가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같은 라인에서 나온 신발 같은 경우에는 290이랑 270이랑 길이 차이가 실제로 대보면은 1cm 차이 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이나믹하게 길이가 커지지 않는다. 근데 볼이랑 등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발 사이즈를 잴 때 길이로 많이 재보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재보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봤더니 내가 270이 나왔다. 그러면 난 한번 275쯤 신으면 되냐? 아니에요. 보통은 특히 동양인 기준으로는 발볼이 보통만 돼도 한 280을 신으셔야 되고 내가 발볼이 좀 있다 하면은 한 285는 신으셔야 돼요. 정말 발에 살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흑인처럼 이렇게 쫙 뻗은 칼발에다 이러면은 뭐 270 정도 신으셔도 될 수도 있고 275 정도 신으셔도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동양인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요새 나온 신발들은 거의 다 편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장 가셔서 본인 발에 잘 맞고 사이즈만 제대로 된 거를 고르시면은 거의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편한 신발 고를 때는 이 두 가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팁. 세 번째 팁은 뭐냐면은 편한 신발의 공식이에요.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신발이 편한 신발이냐면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신발들이 편합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이키 P6000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잡아주는 부분, 발의 모양 부분은 이렇게 가죽으로 프레임이 짜져 있고 중간중간 사이에 발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 특히 토슈 부분 이런 데는 다 메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뉴발란스의 410 V5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보시면은 가죽 프레임, 기본적으로는 가죽 프레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슈 부분이나 요 사이사이는 다 메쉬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신발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에는 호커네온의 제품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얘도 기본적으로 가죽 프레임에다가 그다음에 메쉬 재질로 되어 있죠. 좀 다른 영역일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가죽 프레임에다가 메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는 제품들이 가피는 완벽하게 편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일단 발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가죽으로 잡아놔요. 내가 발을 지탱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대신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메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압박감 없이 정말 쏙 들어맞는 그런 착화감을 제공을 하는 게 대부분 이런 구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메쉬 재질로만 되면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은 게 메쉬로 만든 제품들은 발 잡아주는 게 너무 흐물거려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반대로 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당연히 발이 아플 수가 있죠. 자기 발의 모양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트로 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고르실 때는 이 공식 가죽 프레임의 메쉬 재질 고르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쿠셔닝은 어떻게 골라야 돼요?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요. 요게 두꺼운 거,
미드솔이. 요게 두껍고 그 다음에 딱 들어봤을 때 가벼운 거. 요런 게 쿠셔닝이 대부분 편합니다. 카오네온에 옛날에 리뷰했던 거 마찬가지죠. 미드솔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죠. 어떤 브랜드 쿠셔닝이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요새 나오는 쿠셔닝들은 거의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편합니다. EVA 폼이 두껍게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쿠셔닝은 편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러닝화 대신에 어떤 걸 고르시면 좀 좋으냐면은 트레킹화처럼 생긴 신발들이 좀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편한 신발을 고르실 때는 접근을 러닝화로 하시기보다는 트레킹화 쪽으로 카테고리를 정하시는 게 실패를 덜 하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팁은 뭐냐면은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아, 유명하다. 아,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제가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신발은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은 유전적으로 무지의 반증을 갖고 있고 후천적으로 족저근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성 발톱이 있고 제가 발이 좀 작은 편이에요. 물론 사이즈는 좀 크게 신는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발의 지병을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스니커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스니커 좋아하는데 발 아픈 사람도 이쁜 신발 많이 신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채널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편하다고 하는 신발은 신발을 보시고 매장 가서 한번 신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편한 신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